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스타파군 김성곤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성인병과 제품, 하이하이 건강스쿨.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되게 민망한 거 아시죠? 제가 그 정도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 성인병과 제품, 한번 제 수준에서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병이란, 일단 성인병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성인 아니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에 있는 20살 이상이라는 거. 그 성인병이란 중년 이후에 성인에게 생기는 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인들이 걸리는 모든 질환들이 성인병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만성병이 성인병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그리고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 치매 등등등등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면 제가 오늘 절대로 이 시간에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몇 가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성인병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각자에게 해볼까요? 본인이 저희가 되게 건강한 습관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수면 시간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등등등등. 하지만 가장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실내 예전에는 모든 활동들이 외부 반, 실내 반이었다고 하면 특히나 이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사태에서는 가장 지금 부족한 게 운동 부족입니다. 실내에서 활동하고 음식도 직접 쇼핑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보다는 시켜 먹는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연결돼서 식습관, 당연히 시켜 먹는 음식들, 내가 직접 영양소를 챙겨서 직접 채취한 제품들을 가지고 조리하지 않는 이상 식습관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가공식품들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왠지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스트레스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 세 가지 원인을 성인병이 증가하는 세 가지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2016년, 13년도부터 쭉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한 탑5 정도까지는 변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액, 사망 원인 1위, 암입니다. 암은 이게 아무리 우리가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의료기기 산업들이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오히려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암입니다. 암은 우리가 병태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2, 3위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2, 3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5위, 저는 이 5위에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여성 쪽에 보시면 당뇨병이 5위에 속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은요, 혈관 질환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 당신의 혈관은 얼마나 건강하신가요? 질문해 보신다면 아마 제 앞에 있는 신영래 사장님도 제 혈관은 20대 후반입니다라고 얘기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성인병 질환 세 가지를 얘기를 우리가 줄여서 쓰리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고스톱 칠 때 그 쓰리고가 아니라 쓰리고, 높을 고자를 쓰는 쓰리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고혈압, 두 번째 고지혈, 세 번째 고혈당, 즉 당뇨를 뜻합니다. 그중 고혈압과 고지혈로만 10만 명 중 100명의 사망 원인이 될 정도로 높은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혈관이 있고 혈액이 있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데, 이 혈액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몸의 겉의 건강, 예를 들면 피부라든지 모발이라든지 나를 꾸미고 건강한 데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긴 하지만, 과연 내 혈액과 심장, 혈관의 건강, 그리고 내 심장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산소의 운반, 그리고 산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영양소의 노폐물 운반, 산소를 운반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을 관리해줍니다. 혈액 속에 백혈구와 혈소판,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그냥 좋은 일 많이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독성 물질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혈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혈액이 어때야 될까요? 혈액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면 혈관은, 이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혈관이 있는 이 인체도를 보시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손끝부터 발끝까지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관들이 각각의 그 세세한 모세혈관들을 지나서 다시 쓰임이 다 된 혈액들이 다시 정맥을 타갖고 다시 심장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화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혈관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하수관이라고 봤을 때 하수관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통하는, 또는 뭐 대장으로 통하는, 그리고 간으로 통하는 이 혈관들이 헐거워지거나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할을 못한다는 건 그 기관들, 내 기관지들이, 기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도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혀진 부분이 글씨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혈관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탄력이 있고 두껍다, 동맥이. 그리고 모세혈관은 굉장히 미세하고 얇다. 그런 미세한 혈관도 지나가야 되는 혈액이기 때문에 혈액이 아주 탁하지 않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맥은 제가 정력이라고 했나요? 정맥입니다. 정맥은 압력이 없고, 왜냐면 쓰임이 다 된 혈액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없고 탄력이 적고 억류병증을 위해 판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부장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런 개그 굉장히 좋아하십니까? 네. 개그가 동반된 저의 강의입니다. 근데 이 성인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이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아주 적어놨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힘. 이 글씨는 제가 그냥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한번 이 풍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풍선을 내가 수도관에다가 꽂아놨는데, 내가 양쪽을 그 풍선의 사이사이를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당연히 그 수도관의 세기에 따라서 풍선으로 물이 주입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초반에 그 풍선의 초입을 주먹으로 잡고, 그리고 한 뼘 정도를 띈 다음에 주먹으로 잡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가운데 풍선이 굉장히 늘어나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압력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한번 늘어난 혈관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관도 똑같은데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을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혈관이 탄력이 떨어진 혈관이 되면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혈액이 지나가면서 그곳에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혈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콜라겐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프로틴과 비타민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양소가 결합이 됐을 때 콜라겐을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형성이 돼서 피부 건강이 유지가 되듯이 혈관의 건강도 프로틴과 비타민 C로 우리가 콜라겐을 형성해서 해주는 걸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지혈은 결국은 그렇게 늘어나고 막히는 혈관들이 끈적끈적해지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이제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혈전이 쌓이게 되면서 모든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망막증, 동맥경화, 당뇨협심증, 심근경색, 치매, 뇌출혈, 뇌경색, 관절염, 지방간, 성호르몬 감소 등 만병의 원인의 근원이 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이란 심장의 정상 압력만으로는 혈액의 신체 구석등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혈전에 쌓여있는 혈관을 좁아지게 함으로써 혈액이 끈적끈적하여 혈액을 손가락과 발끝으로 보내려면 심장이 더 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상적인 심장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저 끝에 있는 발끝에서 혈액이 오지 않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심장은 더 무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무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고지혈과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액을 끈적끈적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식물내재 영양소와 오메가3, 코큐텐, 식이섬유와 콩단백질, 그리고 산화질소 생성이 잘 되게는 저희 제품 엑세스, 엑센셜 아미노 등의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시죠? 제가 매일매일 올렸습니다. 매일매일 21일간 뭐였죠? 오메가3 디톡스를 했었는데 진짜 여기에 나오는 정보 지식들을 제가 그대로 아마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21일을 몇 잔씩 먹었죠? 20알씩 먹었죠? 20알씩 항상 자기 전에 20알씩을 계속 섭취를 했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약간 목 뒤로 오는 두통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 가족력이 약간 심혈관계 쪽으로 안 좋은데 그래서 평소에도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는데 남들 평소에 먹는 양보다도 더 많이 한 5배 정도 늘린 거죠. 그렇게 돼서 일단 두통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가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일 동안 20알씩 먹는 거의 450알, 460알 정도 먹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매일 10알 이상씩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이러한 저랑 비슷한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맥경화. 이 고지혈과 고혈압이 심해지게 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동맥경화가 뇌에서 일어나게 되면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의 질환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심장에서 발생되게 되면 심근경색, 협심증이 됩니다. 과거의 얘기긴 하지만 저희 김 박사님께서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셨을 때 항상 뒷목을 잡으셨어요. 뒷목. 아마 그리고 막장 드라마 많이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러지시는 거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심혈관, 심근경색에 해당되는 질환이 심해졌을 때 돌연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가 신장에서 발생됐을 때 심부전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드리자면 동맥벽에 지방 등이 두껍게 붙어 혈관 탄력성이 없어지고 굳어진 상태. 신체 모든 혈관에 발생 가능하나 가장 문제되는 곳, 뇌, 신장, 심장.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문제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다른 곳이 막히게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뇌, 심장, 신장은 어떻게 보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엔진, 타이어가 조금 펑크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다른 기관이 조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뇌가 멈추거나 신장이 멈추게 되면 아예 아예 복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은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한 혈관 노화, HDL 콜레스테롤 감소의 원인으로 동맥경화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성 지방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섭취하는 그리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동물성 지방을 과다 함유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혈관이 저기에 있는 사진처럼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지러움을 잘 느끼거나 뭔가가 평소처럼 컨디션이 유지가 안 된다면 이 혈액과 혈관 건강에 문제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혈당 즉 당뇨입니다. 아까 전에 한국인의 사망 원인, 여성 사망 원인 탑5에 들어가는 고혈당, 당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는 소변으로 나오는 당이 나오는 것이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이 오게 되면 상처 회복이 늦고 피부 가려움증이 자주 일어나고 체중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말라는 거 보시죠. 그런 일들이 당뇨병이 심해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 기능의 문제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서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원인은 식습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예전에야 저희가 뭐 농촌 사회였을 때는 뭐 쉽게 얘기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고 식물이 잘 자라나 보다 그래도 일하다 보면은 새참 먹고 해 지면 잠 자고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에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생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생활 환경이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웃게 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법도 아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식습관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상은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합병증, 이 합병증에 포커싱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생활 환경이나 습관은 절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합병증이 오는 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죠. 이러한 일들이 수반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당뇨병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탄수화물, 지방 과다 섭취, 단백질 부족과 식이섬유 부족, 그리고 많은 육류 섭취를 함으로써 뱃살이 많아지며 폭식으로 위장이 커져서 췌장과 비장을 억눌려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제대로 된 방법을 하시지 않게 된다면, 굶어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시게 된다면 위장의 관략근이 약해져서 위장이 늘어나게 되며 췌장과 비장을 눌러 독소가 많아지면서 코티졸 호르몬 과다 분비가 되고 당뇨병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 과자, 밀가루 음식,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젤리 이런 것, 탄산음료, 무가당음료 이런 음식들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XS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줄이고 끊었습니다. 그때 아마 정알파사님도 XS 음료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다시피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대체해 주시는 약간 현명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담요를 좋게 만들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식이요법을 바꾸는 건데, 그 중에 콩 단백질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어떠한 의사 선생님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제품이 있으시죠. 그래서 단백질 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이 합병증인데, 합병증의 원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이 가장 무서웠던 게 괴사가 돼가지고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가 오게 되고 끈적하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한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장기와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물이 흘러야 되는데 고이게 되고 오염이 되게 되면 썩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능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썩어 없어지게 되면 절단을 해야지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관련하실 때 약물을 드신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뉴트리에이트를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 뉴트리에이트를 같이 섭취해도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적어놓은 고혈압 약은 인위적으로 심장 기능을 무뎌지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뭔가 약을 먹는다는 건요, 뭔가 크게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약을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원래 기능을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를 억제시키고 하나를 어떻게 보면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가 뚫어졌을 때 이거는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이 기능은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저희같이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제대로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알고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약들을 섭취하시더라도 멈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나 일반 분들은 그런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끊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줄여나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왜냐면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나가는 걸 원칙을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줄이면서 혈압 수치를 낮추는 약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먹다가 효과가 약해지면 다시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고 이걸 섭취하시기보다는 줄여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타차단제, 이뇨제, 혈관 확장제, 확장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키면서 소변의 양을 늘리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혈액의 양을 다시 늘리고 싶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하여튼 온오프가 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무조건 먹지 마시라 보다는 우리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혈관의 안티에이징, 건강,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모든 혈액과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어떻게 보면 노화를 방지해준다. 혈관과 혈액의 노화를 방지해준다. 그러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지방 식사를 하라. 알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처럼 저지방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총 칼로리 섭취량에 신경을 써라. 왜 이렇게 맛있는 건 칼로리가 높을까요? 저도 의문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과식, 늦은 밤 간식을 피하라.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밤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밤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요요 다이어트를 피하라. 네, 보통 많은 다이어트들이 요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가공식품과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피하라. 가공식품, 우리가 가장 가기 쉬운 것들, 편의점 같은 곳에 있는 음식들이 정말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만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오메가3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라. 이거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일곱 번째, 옥수수 기름 대신 올리브 기름을 먹어라. 알죠? 하지만 올리브 기름 비쌉니다. 여덟 번째, 과일, 채소, 차, 항산화 음식을 매일 5가지 이상 섭취하라. 이거 다 챙겨 드시려고 하면 월천 벌어도 힘듭니다. 아홉 번째, 카페인 섭취를 줄여라. 혹시 커피를 물처럼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네. 저랑 눈이 마주치고 1초 정도 생각하신 분, 그분이 아마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분들이실 텐데, 카페인을 섭취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커피를 줄여주는 대신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도 아무 물이나 드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11번째, 허브와 마늘, 향신료 등을 써서 맛을 좋게 하라. MSG를 쓰기보다는 이러한 자연 향신료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비타민 E,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종합 비타민도 먹어라. 지금 한 밤 9시부터 모든 종편 채널들을 뒤져보시면요, 건강 채널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비타민 E, 비타민 C,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영양소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제는 그런 영양소들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우리 ABO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일일이 다 신경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이거 맨날 신경 쓰면서 먹으려고 하면 아까 저 얘기했던 스트레스가 다시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서 배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 공급과 장시간 저강도 운동, 그러니까 지속적인 운동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혈압 양을 먹지 않으려면 근육량을 늘려야 하고요. 단백질과 아미노산, 아르기닌 섭취를 많이 늘리며 탄수화물 양을 3분의 1로 줄이고 단백질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 더블엑스고요. 더블엑스는 아시죠? 저희는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종합 비타민, 그리고 정말 무기질과 모든 종합 비타민과 그리고 필수 영양산, 식물 내재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리고 손상된 DNA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제품, 세계 판매 1위 더블엑스 제품 추천해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콜라겐을 합성해서 만들어주는 콜라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프로틴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프로틴은 가장 중요한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건강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굉장히 큰 마트에 갔었는데 굉장히 큰 플라스틱 통, 추파춥스 통 같은 그런 통에 오메가3가 정말 한 3년 먹어도 될 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는 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메가3는 지방 영양소인데, 지방 영양소가 빛에 투과가 되는 용기에 있다든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용기에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 많은 양이 보관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선입선출이 안 되겠죠. 선입선출이 안 된다는 건 이 첫 번째 먹었던 첫 번째 오메가3와 마지막에 먹는 오메가3의 섭취 기간이 길어지는 건 보관 기능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완벽한 오메가3를 형성할 수 있는 저희 뉴트라이트 오메가3, 그리고 저희는 원재료를 정말 저 깊숙한 바닥 끝까지 가서 오염되지 않는, 이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는 이 살몬, 연어로만 만들어진 오메가3,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커서 드시기 쉽지 않다면 오메가3 밸런스, 저희는 오염되지 않은 원재료를 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아세로라씨, 이 제품 강의를 제가 더 끝까지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합쳐서 들어가 있는 저희 칼맥디, 왜 그러냐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이 영양소가 이 칼맥디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몇 분 지났나? 네. 이 프로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인의 단백질 부종이 콩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단백질 종류 많습니다.
치킨 닭가슴살도 있죠. 뭐 소고기도 있죠. 하지만 콩이 가장 완벽하고 완벽한 단백질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물질은 전혀 섭취를 안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아미노산 수치가 100이 될 때 알부민이라고 총칭하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미노산 수치가 100이 아닌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니다.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맛이 좋다, 가격이 싸다, 양이 많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미노산 수치가 100이 아닌 건 단백질이 아니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은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들어있고요 체내 합성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여기 불필수 아미노산 11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아미노산, 콜라겐, 타우린, 칼리닌 그라드, 렉틴, 글루타민산, 카제인, 펩타이드, 락토페린 등 프로틴 속에 필수와 불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최고의 단백질이며 아무리 좋다고 하는 단백질이라도 이 불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시틴과 징코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좀 약간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뇌에 발생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질환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징코엠과 레시틴은요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같이 혹시 주변에 이런 질환이 갖고 계시다면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프로틴과 더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영양소가 이 코큐텐이라는 제품입니다. 코엔자임 큐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코큐텐은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좋다라는 거 저는 항상 좋다라고 믿으면 그냥 먹는 스타일인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 한번 알아봤더니 미각류와 노즈마리 추출물, 오렌지 추출물, 대두 레시틴, 황납 벌집을 사용하여 만들며 코엔자임 용량은 하루 9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엔자임은요 일단 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고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일꾼이 코엔자임 큐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몸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스테로이드 처방을 자주 받거나 당뇨병 약을 먹게 되면 이 코엔자임 큐텐 양이 몸에서 지방 분해로 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줄어드는 영양소인데 이 부분이 우리 성인병을 더 크게 더 안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양을 늘려야 되는 영양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이 부족하게 되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고혈당, 뱃살이 불어나며 암 발생률이 높아져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원인 1위에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엔자임 큐텐에 대해서 모르시는 아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심장마비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세포 내 에너지 전달 물질 생성 증가를 시키고 산화 손상을 감소시키면서 신부전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요즘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젊은 부부들도 불임이나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임신이 어려지고 이유가 코엔자임 큐텐 합성이 감소하면서 임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그룹 중에 나이가 드셨는데도 임신이 안 되셨다가 이 뉴트리라이트로 임신이 되셨다는 분들을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러한 좋은 제품들을 드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세 번째, 피부를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두통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코엔자임 큐텐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당뇨병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건데요. 코엔자임 큐텐은요, 지방의 효과적인 연소를 돕고 비만이나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핵심 제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빠르게, 안 그래도 말이 빠른데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요.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보다도 모르는 질병들이 더 많고 앞으로 올 질병들이 굉장히 많구나. 나는 정말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잘 섭취해서, 옛날에 왜 박경규 사장님께서 저희 전 제품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짝 스매싱을 맞으면서 제가 왜 안 먹었을까?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이제 모르면서도 더 드시지 않는다는 건 지금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인병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내 하실 거고요. 지금 웃고 계신 김하수 사장님도 해당내실 거고,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김규영 사장님, 그리고 우리 이정훈 사장님,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 같이 시작하실 신정훈 사장님 모두 해당되고요. 또 여기 작년층보다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강민숙 사장님이라든지 조창원 사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또 신인수 사장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환 성인병 잘 아시고요. 대처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